안녕하십니까. 국제매너 아카데미 이문화경영전략연구소 소장인 김인석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과거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유럽본부에서 불어와 영어로 통역, 그 다음에 의전이라고 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교부 대통령 외교의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우리와 다른 많은 이질적인 문화권의 구성원들의 어떤 가치나 규범, 사고를 아는 것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엘리트 또는 글로벌 매니저로서의 아마 자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저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세계 한 60개국에서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업무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에는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또는 이렇게 매니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국내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 경험을 하신 분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앞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이 글로벌 엘리트 또는 글로벌 매니저들은 이 문화가 같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업무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옛날에 순수한 국내용 엘리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택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많은 가치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많은 선택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자, 어떤 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Cultur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문화지능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두 번째가 글로벌한 매너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아마 문화 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문화권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때 사고하고 행동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자질 가운데서 이문화지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화 지식과 문화 지식과 그 다음에 문화 전략적인 사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지식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옛날에 한 유럽의 항공사가 홍콩에 이렇게 맨 처음에 취항을 합니다. 취항을 하면서 이 취항 기념으로 이 트래블 올라오는 고객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가슴에 국화꽃을 한 송이씩 꽂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국화꽃은 홍콩에서 이렇게 보통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결국 모든 승객들이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꽃을 한 송이씩 꽂고 기내에 앉아 있었던 그런 꼴이 됩니다. 재작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G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쉐볼레이라는 차를 스페인에 론칭을 합니다. 론칭을 하면서 차 이름을 뭘로 짓냐면 노바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노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바는 스페니쉬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가지 않는 차를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칸이라고 하는 곳에 투숙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의 요칸, 아주 전형적인 일본식 숙박기관입니다. 한국의 모텔보다는 좀 크고 호텔보다는 좀 작은 전형적인 일본식 숙박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 요칸에 한 일주일 이상 장기 투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밤에 요칸으로 탁 돌아옵니다. 그러면 종종 제 방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본 요칸에선 고객의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방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 요칸에서는 왜 그 고객방을 바꿔놓는지 아십니까? 예, 일본 요칸에서는 보통 이렇게 일주일 이상 장기 투숙을 하는 고객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가족은 우리 집안에 어디나 돌아다닐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방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근데 고객들이 맨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르면 약간 인상을 쓴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대부분 다 좋아하고 약간의 감동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훗날
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로 업무를 하는 그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익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해갖고 여러분 글로벌 업무를 할 때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상당히 억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마 그냥 개인들끼리 부닥치게 되면 그냥 기분 나쁘게 한번 웃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업무에서 부닥치거나 집단끼리 부닥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클 수도 있고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 상대방 문화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익히시라는 얘기죠. 또 문화 전략적인 사고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문화권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할 때 보면은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소통하는가를 잘 관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말을 하고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보통 전자를 되게 문화 전략적인 사고가 뛰어나다라고 하고 후자를 약간 문화적인 자폐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익혀서 여러분들의 그 문화 지능을 많이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런 글로벌한 매너, 행동 양식이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게 될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과거에는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그 닫힌 조직, 닫힌 기업, 닫힌 국가 안에서 지도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적당히 명령하고 적당히 통제를 하다 보면 가치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소위 이렇게 Connect and Collaboration을 해갖고 어떤 결합과 협력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이 결합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뭐 개인 간의, 조직 간의, 기업 간의, 국가 간의 결합과 협력입니다. 이때 어떤 그 특정한 문화에서만 이해가 되는 그런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그 문화가 어디가 됐건 간에 이해가 되는 그런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을 가졌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런 글로벌한 엘리트를 지향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자질이 필요하고 이런 자질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많이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가 없죠.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그걸로 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이문화권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는가를 한번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이제 국내 분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악수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악수할 때 힘을 주는 경우가 딱 두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 상대방보다 지기가 이렇게 월등히 높거나 또는 자신감이 넘쳐갖고 과실 정도의 분들이 보통 힘을 주지 대부분 그 상대방들에 대한 존경이나 겸손을 표하려고 힘을 빼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외국인들과 이렇게 힘을 빼고 한 두 사람만 악수를 하죠? 아마 예외 없이 상대방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확신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는 분들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과 이렇게 악수를 할 때는 아주 힘차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두 손을 아주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여자는 먼저 손을 뻗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사교 활동을 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통 직이라든가 역할 같은 것들이 구분된 뿐이지 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갖고 그들과 교류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아주 힘차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두 서너 번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함입니다. 보통 명함을 교환하시는데 여러분 그 매너가 좋다라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센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분명히 2명 또는 3명의 이렇게 외국인을 만날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명함을 주니까 스큐시미 한 다음에 가방에서 케이스 꺼내고 케이스에서 다시 명함을 꺼내거나 또는 이렇게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명함을 꺼낸다면
되게 순발력도 없어 보이고 센스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 3명의 외국인을 오늘 만날 게 예정이 됐다면 남자분들은 미리 2, 3매를 꺼냅니다. 꺼내서 이렇게 셔츠 안주머니나 그 재킷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자분들은 아주 쉽게 꺼낼 수 있는 그 가방에 2, 3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꺼내면 같이 꺼냅니다. 꺼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제 이름을 정자로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페이스업을 시킨 상태에서 주고 또 상대방이 주면 이렇게 왼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하죠. 이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종종 제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명함을 주면 자기들 이렇게 오른손으로 명함을 줍니다. 제가 오른손으로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왼손으로 받습니다. 받아갖고 바로 이렇게 자기 오른손가락에 이렇게 나의 명함을 낍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두 번째 명함을 또 꺼냅니다. 꺼내서 또 두 번째 사람한테 이렇게 줍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주면 받아서 바로 이렇게 또 두 번째 손가락에 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함을 볼 때도 항상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아서 명함을 보지 왼손으로 잡아서 명함을 보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대충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가장 미천한 것들은 왼손을 써서 하고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바로 오른손으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받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오른손에 끼고 또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중에 그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실 때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명함을 왼손으로 잡아서 봐도 사실 그들은 많이 불쾌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제스처를 써준다면 이 제스처만큼은 아마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명함을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렇게 이름을 한번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갖고 Mr. 제미슨 킴 하고 난 다음에 Did I say correctly 또는 Am I right 이렇게 한번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했나요?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를 보통 영어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1외국어로 영어를 배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알파벳으로 조합이 된 외국인의 이름은 그냥 자동적으로 영어식으로 발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름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여러분 그 하얀 크리스탈 액세서리를 파는 그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 이름인 그 스와로브스키라고 있을 겁니다. 이 스와로브스키는 여러분 바로 이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고 이 회사의 초대 창업주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영어를 쓰는 영어 문화권이 아닌 독일어를 쓰는 이 오스트리아 티롤 출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을 스와로브스키 하면 발음을 정확히 못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스바로프스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스와로브스키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J-U-N-G 정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사실 융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뭐 이렇게 또 보먼트 하지 않고 뭐 보몽 한다든지 조스하지 않고 호세 한다든지 이렇게 전 세계는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지 않는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받아서 상대방의 이름을 한번 호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Mr. 스와로브스키 하고 난 다음에 Am I right 하면은 상대방들이 정정을 해줄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상대방이 명함을 줬는데 그 사람 시야 앞에서 이렇게 메모하는 건 되게 결례입니다. 그 사람 시야 밖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들과 교류할 때 상대방이 명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나 발음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한글로 토를 달아놓으세요. 스바로프스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대화 도중에 서너 번에 한 번씩은 꼭 상대방의 이름을 호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는 여러분 또 상대방의 이름을 호명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김철수라는 분하고 이렇게 통성명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김철수라는 분하고 한 서너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김철수님 또는 김철수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로벌 업무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명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발음을 해주지 않거나 대화 도중에
또는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지어는 이렇게 모욕감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서너 번에 한 번씩 이름을 정확하게 그 발음하는 걸 배워뒀다가 꼭 서너 번에 한 번씩은 꼭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미스터 슈파르프스키, 미스터 보몽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만이 이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자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꼭 한번 그렇게 상대방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간단하게 악수하고 명함을 교환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제 명함을 교환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이렇게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아시죠? 예, 스몰 토크, 예, 전혀 업무 외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악수하고 명함 교환하고 나니까 약간 썰렁해진 것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업무 외적인 대화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글로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 스몰 토크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고 그렇지 않았구나를 대충 감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몰 토크 하는 것도 약간 의도를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만이 아주 세련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스몰 토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했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 비즈니스맨들은 자기 그 사무실에 책상이라든지 책장을 자기의 흥미거리나 취미거리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악수하고 명함 교환하고 이렇게 앉으시면서 가볍게 그러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들이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또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 교통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한국까지 오시는데 뭐 불편한 여정은 없었는지, 뭐 기내식은 좋았는지, 또 한국의 날씨라든지 사람에 관한 느낌, 뭐 음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스몰 토크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거나 먼저 시작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국말로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대부분 영어 또는 이렇게 상대방 언어로 합니다. 이때 상대방들이 먼저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막 시제, 동사, 주어 따져가면서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스몰 토크 세션에서 약간 당황을 하죠. 그러면 예외 없이 그 이후에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도 일정 시간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 아주 젠틀하고 아주 소프트하게 보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곧 주도권을 놓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저 질문하시고 또 먼저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환영하고 반갑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스몰 토크를 적절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스몰 토크를 여러분 저기 중동이라든지 이 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아마 그 상당히 한 뭐 5분 이상의 굉장히 긴 스몰 토크를 그쪽 문화권 사람들이 한다라고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초면에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보통 아주 되게 판에 박히고 진부하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당신은 뭐 1000번 만번 환영받습니다. 신도 태양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이 오시는지 아주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이런 진부하고 판에 박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지? 라고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라는 이런 뉘앙스를 보이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죠. 그때부터 아마 이 중동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관계는 무시하고 이 본론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개하고
진화가 덜 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좀 진부하고 판에 박힌 얘기지만 같이 이렇게 스몰 토크를 천천히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 인사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교류할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이 신의 말씀을 전한 성경이죠. 꾸란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되겠죠. 또 반면에 저쪽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스몰 토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렇게 너무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이해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스몰 토크하고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스몰 토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스몰 토크 하실 때 여러분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미소를 떼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예입니다. 이 상대방의 시선을 보는 것은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은 굉장히 시선을 자주 땅으로 떨어뜨리고 좀 이렇게 허공에 한번 돌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 중동이나 미국, 유럽 쪽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시선을 자꾸 이렇게 아시아 문화권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면 아마 상대방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 문화권에서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권력이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문화권보다는 좀 더 많이 눈을 쳐다보고 아주 이렇게 들뜬 듯이 아주 활기차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